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신라호텔 아리아케와 함께 우리나라 스시 역사를 그린 조선호텔 스시조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앞전 영상에 스시조 디너 오마카세 츠마미 편을 보여드렸는데요. 런치 식사와 디너 식사는 이렇게 스시점에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참고로 스시조는 런치 오마카세 19만원, 디너 오마카세 28만 5천원으로 하이엔드 스시집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해요. 요즘은 가격대가 높은 스시집이 많아져서 디너 기준 38만원까지 하는 스시집도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하이엔드 스시집들의 디너 기준 18만원에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스시 아루에 35,000원, 스시 코지마에 38만원 디너 오마카세까지 너무나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앞전 댓글을 보니 90년대에도 스시 오마카세가 있었다는 분이 계시던데 그때도 분명 고급 일식당은 많이 있었어요. 동부 이천동에도 유명한 스시 거리가 있죠. 오마카세는 맡기다라는 뜻으로 스시 오마카세는 그날그날 좋은 식재료로 셰프님이 알아서 스시나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스시 역사라고 하면 스시의 본 고장인 일본의 정통 방식으로 제대로 된 스시를 맛볼 수 있었던 계기를 말하는데요. 아리아케와 스시조가 오픈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스시의 살이나 네타의 숙성 기법 등 다양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주방장 특선이라고 해서 정해진 코스 요리를 매일같이 같은 음식으로 내어주셨고 또 스시는 설탕, 소금, 식초로 만든 새콤달콤한 샤리에 숙성이 짧은 사시미를 두껍고 길게 썰어서 스시로 만들어 주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아리아케 모리타 셰프님은 같은 재료로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같은 가니쉬나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썰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 한국의 일식집과 지금 말하는 스시 오마카세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스시조 스시를 소개해 볼까요? 앞전 츠마미가 다양하게 나와서 스시의 첫 점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보통 런치 오마카세는 흰살 생선이 첫 점으로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하이엔드 스시집의 디너 오마카세는 아무래도 앞에 요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첫 점을 광어나 흰살 생선보다는 다양한 네타로 시작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첫 점은 바로 시마아지예요. 줄무늬 전갱이인 시마아지는 적당한 기름기는 있으면서 등푸른 생선 같은 비린 향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스시 재료로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이날 시마아지가 참 부드럽게 숙성돼서 몇 번 씹지도 않고 녹는 식감이었어요. 츠마미 편에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스시조는 긴자 미슐랭 3스타인 스시 요시타케와 협력하고 있어서 다양한 요리 기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스시조와는 다른 숙성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방문 때 새우도 숙성을 해서 주시던데 확실히 식감에는 차이가 느껴졌어요. 먹자마자 와사비 향이 알싸하게 들어와서 여쭤봤더니 앞전 요리들의 간이 높은 편이라 혀가 좀 둔감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첫 점에 와사비 양을 조절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제대로 된 하이엔드 스시집의 배려인 것 같아요. 저는 스시를 먹을 때 샴페인을 즐겨 마시는데요. 스시의 초향이 샴페인과 만나면서 어우러질 때 스시도 샴페인도 같이 맛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시와 먹을 때 좋은 궁합인 샴페인은 산미가 적당히 있으면서 너무 무겁지 않고 누룩향이 과하지 않은 샴페인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날 가져온 샴페인은 보르도 5대 샤또 중 하나인 샤또 모똥 로칠드 가문에서 만든 바롱드 로칠드라는 샴페인이에요. 샤르도네 60%, 피노누아 40%로 바디감은 살짝 느껴지면서 산미와 토스트한 향이 경쾌하게 다가오는 샴페인이에요. 두 번째는 무늬 오징어예요. 요시타케와 재유름해진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샤리의 변화도 많았던 것 같네요. 적초를 사용해 샤리 초나 니기리도 예전보다 달라진 느낌이에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적초색이 거의 안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초부터 적초를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스타일의 샤리가 더 또렷한 초향이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샤리 간이 센 편을 좋아한다고 항상 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샤리 간은 초향과 소금 간이 높아서 쉽게 말해 짠맛과 신맛이 뚜렷한 걸 말해요. 샤리에 단맛이 들어가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식 일식집에서 만드는 설탕이 들어간 초대리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여튼 이날 무늬 오징어는 그냥 오징어처럼 좀 단단한 식감이라 샤리랑 살짝 겉도는 느낌이었고요. 단맛도 적었던 것 같아요. 제빵어가 나왔어요. 여름 제빵어는 식감이 단단해서 서걱하면서 기름지지 않고 감칠맛이 좋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날 먹었던 제빵어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단단한 느낌 없이 심화지처럼 부드럽게 녹아드는 식감에 지방기도 확 살아있어요. 말씀드렸더니 역시 이것도 숙성 방법을 통해 지방기도 살려주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숙성을 했다고 하네요. 아까미 집게예요. 참치 등살을 간장에 절인 방식인데요. 아까미 안에 김 향이 은은하게 나서 여쭤봤더니 안에 김을 넣으셨다고 하네요. 아까미는 붉은 적, 몸 신자를 써서 적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빨간색 살이 혈관을 지나가는 혈압육이라 대체적으로 산미가 높고 철분 향이 강해요.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에 김을 넣어 고소한 맛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스시 요시다케도 이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함께 사용하신다고 해요. 철분 향이라 하면 쉽게 피 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산미도 높고 철분 향이 나는 걸 좋아해서 사실 김은 취향에 맞지 않았네요. 셰프님도 제 스타일을 아셔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다른 일행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주셔서 같이 넣어주셨다고 하네요. 쉬어가는 타이미로 튀김 요리가 나왔어요. 생멸치튀김인데요. 튀김옷이 정말 맛있었어요. 간이 적당하게 되어 있는데 씹을수록 작은 멸치의 고소함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치가 두 종류로 지어서 내주셨는데요. 밑에는 서리가 내린다는 뜻을 가진 시모호리 부위이고 위에는 주도로를 함께 올려냈다고 하네요. 통으로 집게를 8시간 했다고 하는데 입안에서 농축된 참치의 감칠맛과 기름짐도 부드럽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보리새우젓, 구루마에비를 하루 정도 숙성했다고 하는데요. 안에 상큼하면서 녹지만 향이 살짝 느껴져서 여쭤보니 새우의 내장으로 만든 에비미소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구루마에비도 숙성을 하니 단단하고 탱글한 식감보다는 약간 모치한 식감이 같이 느껴지고 단맛 좋은 새우 향이 진하게 나는 것 같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식 된장국인 미소시루가 나왔어요. 모시조개를 넣어 시원한 맛을 살려냈네요. 이번에는 우니 군 한 마리가 나왔어요. 2가지 성게알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우측은 여수 보라성게, 왼쪽은 강원도 고성산 말똥성게예요. 앞전 츠마미 편에 나왔던 캘리포니아산 성게알은 약간 콩콩한 향이 나서 아쉬웠는데 이날 국산 우니들은 맛있네요. 보라성게의 수분감 가득한 단맛과 고성 말똥성게의 향긋하면서 진한 단맛이 합쳐져서 좋았어요. 앞전 츠마미 편에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 스시놀이라는 초밥용 김이 정말 특별해요. 다른 식재료나 스시에 감싸도 눅눅하지 않고 입안에서 아주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보호지시는 이날 심해를 하지 않은 청어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안에 초생강이 아니라 박꼬지를 넣었어요. 이날 이상하게 청어가 정갱이 같은 물컹한 양갱 같은 식감이라 박꼬지 식감과 좀 비슷하면서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식감을 더하는 메넥이나 야마구라게 등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꼬지의 향과 김향이 어울리면서 맛은 좋았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구정. 조심해서 드시라며 아주 따끈한 온도감으로 나왔는데요. 좋네요. 차가운 스시만 먹다 마지막 따뜻한 아나구를 먹으면 진짜 식사를 한 기분이랄까요? 장어는 바삭한 스타일이 아니라 매끈하면서 탄탄하고 씹을수록 약간 쫄깃한 식감까지 느껴졌는데요. 타레의 간이 세지 않아서 은은하니 좋았던 것 같아요. 달걀로 만든 교쿠죠.
다마고야끼도 내어주셨고요. 마지막 디저트는 메뉴판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디저트의 가격이 있어서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돼요. 참고로 디너에는 마차가 포함되어 나오는데 런치에는 녹차 어린잎이 준비된다고 하네요. 마차는 녹차 파우더로 거품을 내 카푸치노처럼 나오는데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서 디너와 런치의 차이를 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조선호텔 스시조의 츠마미 편과 스시 편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2008년도 마츠모토 셰프님이 오시면서 스시조가 오픈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2013년쯤 셰프님이 청담동에 스시 마츠모토를 오픈하시면서 마츠모토 출신의 셰프님들이 줄이어 업장을 오픈했는데요. 분당 스시야, 스시 민조무, 스시 시니즈가 있죠. 지금은 스시 요시타케와 제휴를 하고 있어 예전 마츠모토 셰프님의 스시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스시조 스타일을 잡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전 일부 영상을 보니 간장 소개한 장면 때문에 업장에 민폐가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앞전에 제가 방문하면서 미리 영상 촬영을 여쭤보고 협조를 구했어요. 간장 영상도 식사 시간이 마무리된 후 부탁드려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찍는 영상 중 셀카 촬영 때문에 불편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먼저 사과드리고요. 항상 영상 찍기 전에 가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혹시 옆좌석에 계신 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긴 하지만 혹시 같은 식당에서 제 촬영 때문에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빠이.